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반등세가 느껴지고 있다라는 게 주변에서도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또 기사에서도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자는 반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데드캣 바운스라는 건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건물에서 떨어진 고양이도 튀어오른다. 그러니까 죽었지만 이제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여튼 뭐 동물을 아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정말 반등 시그널이고 19년도처럼 시장이 흘러가는 것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2009년처럼 될 거다. 2009년에도 반짝 반등하는 것 같다가 7, 8년 침체 이렇게 이어진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19년처럼 강한 반등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2009년처럼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결론은 사실 아직 지켜봐야 한다인데, 반등의 조건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금의 반등세는 좀 미약하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최근에 기사와 소문들에서 노도강, 그러니까 노원 도봉 강북구에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다, 그리고 장위자이, 그리고 둔촌주공, 철산자이, 광명이죠. 얘네 분양하는 게 완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데드캣이냐 반등이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장위자이 레디언트, 여기 이제 32평 기준으로 10억대 분양을 했는데 굉장히 고분양가라는 말들이 많았고, 뭐 이렇게 미분양이 난다라고 해서 실제 미계약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완판이 됐고, 뒤에 다시 가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라는 아파트 단지인데, 이게 재개발을 하는 물건인데 광명에 있습니다. 광명은 구로구에 바로 붙어 있어서 준서울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인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추첨을 위한 대기 현장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사진과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둔촌주공, 중소형은 완판이 됐다라는 채널A의 기사입니다. 뭐 중소형이니까 뭐 10평대에서 30평대까지 완판이 됐다라는 말이겠죠. 뭐 30평대가 맥스이긴 한데 아마 842 타입을 제외하고는 완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도강이 이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이유는 서민 주거 단지로서 대단지 아파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노도강이 오르면 원래는 장이 한 바퀴 돌았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가 다 올랐다라고 매듭을 짓는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또 빠질 때 제일 먼저 빠지는 지역이라고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이 노도강의 급매물들이 싹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급매물들이 소화가 됐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반등이냐 아니면 반짝 반등이냐,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 아직까지도 전세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억을 낮춰줘도 계약을 안 한다고 하고, 정부도 못 믿는 아수라 빌라 전세 시장, 수도권 빌라의 71%가 뭐 전세보증보험이 어렵다, 그리고 외환위기보다 심각하고 전세발 부채 위기로 주택시장 무너질 수도 있다, 무려 이제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저는 이런 최근에 이렇게 전세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분양 시장에서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를, 그리고 노도강이 완판되고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밀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9억 이하의 거래를 활성화시켰던 그런 부분,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21년 11월부터 22년 전체가 거래가 굉장히 메말랐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다. 왜냐? 거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집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팔아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원리이고, 일산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규제를 완화해 줬습니다. 분양권을 받아서 전매를 할 수 있게 해줬고, 흔히 말해서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고요. 대출을 완화해 줬습니다. 12억 이상 중도금 대출 안 해줬었는데 이 부분을 해줬고, 그렇게 되니까 분양권에서 규제가 풀리고 나니까 이거를 받아뒀다가 시장이 좋아지면 팔겠다라는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주택담보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 뿐만 아니고 3에서 4% 후반대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시 19년도처럼 반등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세 시장은 불안하고요. 주담대는 아무리 싸도 4에서 5%대이라서 우리가 1% 후반에서 3% 초반대를 형성했던 주택 시장을 주도했던 금리와고는 확연히 다른 고금리인 걸 알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심리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심리가 불안하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아파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신혼부부들이 나타나서 뭐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 8억에 판 사람들이 10억짜리를 매수하고 10억에 판 사람들이 12억을 매수하고 12억에 판 사람들이 15억을 매수하고 이런 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8억에 팔렸는데 이 매물을 정리하고 난 사람이 10억을 사지 않고 멈춰버리면 시장의 온기가 위로 전해지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이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주택을 사면은 20억짜리를 판 사람은 또 12억짜리를 사고 이런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나기에는 심리 그리고 금리가 어려운 환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시장의 반등 조건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5% 이하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미분양이 7만 세대 이하로 내려오고 서울 미분양이 또 해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역 흑자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뭔데 그게 무슨 근거가 있어라고 하는데 전부 다 상승할 때 상승론자라고 했던 업자들이 했던 그리고 나름대로 로직을 갖고 있던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저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고 이게 주택가격을 끌어올린다라는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와야 된다는 조건의 반대 조건이 되는 거고 미분양이 줄어야 된다. 늘 공급 부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공급 부족인데 미분양이 왜 생기죠? 비싸기 때문이죠. 비싼 이유는 뭐죠? 앞으로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아서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 신축 아파트가 비싸더라도 매수할 거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미분양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아니고 만약에 가격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 공급 부족론이 다시 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분양이 줄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소득이 증가했고 소득에 맞는 좋은 주거주택, 좋은 주거를 원했다. 그게 아파트다라는 로직들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이 소득이 증가하려면 무역이 흑자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무역 적자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금리 3.5% 이하 미분양 감소, 무역 흑자 전환은 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뭐 미국에서 다시금 3월 달에 50bp 그러니까 즉 0.5% 추가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거보다 내려오기는 약간 어려운 상황. 그리고 미분양이 서울을 중심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전국 기준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의해야 하고 무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먼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반등 조건 3가지 중에 1번도 갖춰질랑 말랑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할 점은 제가 늘 말하는데요. 지방 썩다리 사고 이제 자산가 행세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반등 안 합니다. 금매로 털고 나와야 돼요. 이거 진짜 반등 안 해요. 그리고 공시 1억 이하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취등록세 규제 때문에 사람들이 법인 세워가지고 공시 1억 이하로 몰려들면서 여기가 올랐던 건데 이제 취득세 규제도 풀렸기 때문에 이 공시 1억 이하의 투자자들이 투자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금매로 떨구는 거 아니면 반등 안 할 거기 때문에 10년 15년 갖고 가실 거 아니면 금매로 털어버리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라고 하죠. 이거랑 분양형 호텔 이것도 반등 안 합니다. 반등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 이제 재테크 업자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컨텐츠 팔고 크리에이터 행세하면서 뭐 선구자 행세했던 사람들이 뭐 자산을 꾸준히 사서 모아야 된다 이러면서 자산만 사면 부자 되니까 생숙도 사고 분양 호텔도 사고 공시 1억 이하 아파트 뭐 대지 지분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방에 아파트 사라 뭐 어디 강원도의 모 도시 가서 주공 아파트 사라 뭐 이랬는데 요즘 둔촌 주공도 완판이 안 되고 있는 판에 그리고 분양가가 평당 막 4천, 5천씩 치솟고 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른다고 본인들이 자산 사라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런 강원도에 주공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자재값 올라간 거 감당하면서 분담금을 내면서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재건축이 자재값이 올라서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사 모으는 개념으로 땅을 사라고 하는데 그분들은요. 자기들 뭐 텔레그램이나 뭐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멤버십 같은 거 해가지고 구독료 받아서 이런 생숙 사고 분양형 호텔 사고
공실이력 아파트 산 거 물린 거를 한 달에 그런 구독료로 2, 3천씩 땡겨가지고 메꿔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가면 당연히 물리겠죠. 정말 그냥 자산 까봐라. 자산 까보고 뭐 갖고 있는지 보여줘라. 그리고 저거 언제쯤 팔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자산을 판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아직 부자의 길에 이르지 못한 거라고 또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팅을 할 거거든요. 어쨌든 소중한 돈은 여러분들이 직접 지키시는 거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직진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너무 규제가 많을 때 규제 회피형 투자 전략으로 나왔던 거에 대해서 그거를 붙잡고 다시금 그게 상승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웃긴 거고요. 지금 현재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이 규제가 풀렸고 아파트를 사서 1주택자의 경우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조건이 되어 있는 환경에서 굳이 지방 가서 발품 팔면서 무슨 아파트 사고 어디 모신도시 최근 폭락을 많이 한 곳에 가서 임장 다니고 임장 보고서 쓰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본업이나 열심히 하면서 서울에 좋은 아파트 입지 좋고 역세권이고 구축이어도 사용 가치가 높은 물건 하나 사서 2년 뒤 4년 뒤에 매도하고 비과세 차익 누리시고 그렇게 가는 게 훨씬 쉽고 간단하고 정석인 거지. 자산 가치가 상승해서 정부가 엄청난 규제를 쏟아낼 때 회피책으로 나왔던 것들 따라다니면서 강의료 내고 배우고 제발 그런 것 좀 안 하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